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리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려스럽게 급락하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1%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코스닥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어제 3% 넘게 밀렸는데 이 밀렸던 낙폭을 일제히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34% 오른 783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데 원인은 아무래도 간밤에 발표됐던 이 CPI 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CPI가 6%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달만 하더라도 6%를 소폭으로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6%까지 내려오면서 8개월 연속으로 이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는 안도감을 주면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까지 훈풍이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지금 마냥 기뻐해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되기도 할 테고요. 또 그냥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떠한 분들이든 진단쇼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만약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가 더 편하신 분들이라면 전화벨도 울려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버스기님, 올라도 기분은 그닥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시장이 오르면 내 심리적인 그런 무게는 좀 줄어들지만 결국 나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나의 포트폴리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갈공면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그리고 파바파빵님 안녕하세요. 김현철님 안녕하세요. 그나레님 안녕하세요. 순영박님도 오셨습니다. 테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500% 수익을 내신 분이 누굴까요? 서담계 1년차님 오늘 500% 수익을 내셨다고요? 어떻게 내신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500% 내는 비법을 진단쇼에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 500%라는 게 지금 이 댓글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네요. 네, 한결님 안녕하세요. 와글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마그마님, 마그마님께서 100%만 적선을 좀 해달라고 5분의 1만 적선을 해달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이 축하하는 마음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게 계셨으면 좋겠고요. 진단쇼에서도 기분 좋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홍보를 하고 넘어가자면 앞서 광고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4월 1일에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떠있는 QR코드가 있을 텐데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많은 꿀팁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섹션이 무려 4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K배터리 3대장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도 있고요. 템베거, 2차 전지 소재주, 올해도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또 섹션 3에서는 폐배터리가 메가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말 구미를 당기는 그러한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폐배터리,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4월 1일 토마토에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병훈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분 전문가입니다. 네, 이 CRMA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 원래는 14일에 예정이 되었는데 16일로 미뤄졌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앞으로 이 효과가 지속이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CRMA 핵심 원자재법은 이제 16일 날 발표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고 나면 유럽 내에서 이제 핵심 원료를 한 10% 정도는 조달해서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원은 더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국내 기업들은 지금 유럽 내에 배터리 셀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소재 회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IR법이 있고요. 유럽에 이제 CRMA, 그 다음에 중국은 과거에 배터리 관련된 보조금을 자국산 위주로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시장에 우리 LG화학도 삼성에 들어가 있지만 큰 수혜가 좀 직접적으로 전기차는 적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한 20% 왔는데요. 침투율이 지금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커져 있습니다. 규모로도. 그래서 이 중국의 자국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 주면서 키웠거든요. 이 전기차 산업을. 이제는 이제 미국이 IRA로 해서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고요. 올해 원년이고 유럽도 이제 미국에 대응하는 것도 있고 중국 대응은 있죠. 그래서 CRMA가 되면 또 유럽 내에서도 블록화가 되는 거죠. 미국도 블록화가 되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향후에 우리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셀 업체들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지금은 같이 합작도 전기차도 합작하고 소재회사도 직접 들어가고 있고요. 투자금도 일로 다 들어가고 있죠. 뭐 20조 원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미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 폴란드에 LG화학도 있고 소재 회사들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 CRMA가 발효되더라도 국내 기업은 오히려 수혜를 보겠죠.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럽 지역에 공고한 위치를 점하지 않는 중국은 오히려 피해를 좀 보지 않을까. 뭐 피해 보지 않더라도 준비한다. 우리가 이미 진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쟁 우위에 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마찬가지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중국과의 경쟁을 어느 정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이 법이 기회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수익이 계좌에서 한 종목은 아까 어떤 분이 500% 이야기하셨는데 500%는 기본 나 있어야 되는 거 한 종목당. 어떤 거 10배씩 이런 게 2차전지 수혜주를 한번 사면 팔지 않는 장기 투자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비중 조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란 주식은 비중 조절해서 조금 사고 내려가면 더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2차전지 관련된 산업은 2015년부터 미리 근데 주식은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산업이 시작된 2017년도 우리나라는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7년도 이전에 우리는 2차전지 수혜주를 배터리 셀에선 1등주는 SDI고요. 그 다음 각 분야 소재 1등주들은 반드시 사놔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중에 한 종목이라도 비중을 최소 30%를 사놓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비싸다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혜주들은 장기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주가는 등락을 하죠. 우리가 이제 95년도 주식 역사상 주식 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미국 기준을 보면 실적이 산업이 성장하면 실적이 꾸준히 그 기업이 우상향을 이렇게 하면 주가는 미리 가기도 하고 아주 늦게 안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결국은 우상향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 6% 정도 되거든. S&P 500 기준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는 새로운 시대가 그걸 다 극복해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역경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앞서가는 거죠.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듯이 2차전지 소재도 장기간 수혜를 받게 돼. 지금 비싸다 싸다 하면 한 주도 못 갑니다. 그럼 이제 미국도 시작하고 있고 유럽도 저게 핵심 법안을 만들어서 또 하면 그에 대한 수혜주는 사게 되면 그냥 장롱성에 넣어야 되죠. 내가 돈을 벌었다 생각하면 다 팔아먹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 5배 났다. 500%다. 빨리 팔고 더 다른 거, 싼 거, 안 올라간 거, 이 생각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폐 배터리 관련된 산업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 2027년부터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2030년 정도 돼야만 시장이 활발히 열립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소재는 확실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보시면 이렇게 코스닥 종목 보면 시가총액 1등 에코프로 BM, 2등이 에코프로.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셀트론 계열이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론 계열은 바이오 시밀러 우리나라 새로운 시장 개척해서 성공했잖아요. 그죠? 이젠 빠지고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간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 100등 안에서 보면 LG 엔솔루션 1등과 2등 와 있습니다. 삼성 SDI 5등 와 있죠. 제가 SDI도 30등 할 때 10등 안에 들어간다 해서 앞으로는 삼성전자, LG 엔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관련된 2차 전지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시가총액, 지금 에코프로 계열이 에코프로 빔이 30조 왔습니다. 그래봤자 영업이익에 내년 영업이익에 20배밖에 안 돼요. 순이익에 30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년에 성장 끝나는 게 아니죠. 5년 뒤에 이제 폐배터리까지 성장, 그것도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지만 성일하이텍은 아직 실적이 증가되지는 않아요, 크게. 그래서 실제로 저거 에코프로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1등주입니다. 폐배터리 관련 지금 현재 2차전 소재에는.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20조 왔죠. 에코프로 비행.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11조 왔습니다. 지금 100배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자, 워크프로가 38만에 100배인데요. 2015년도 기준으로, 저가 기준으로. 자, 100배가 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100배 종목이 5개 나올 겁니다. 이거 포함해서 4개가 추가로 나올 겁니다. 양극재 더 나오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는 이제 여기서 47만원 안착하게 되면, 이제 한 80만 내외까지 가야 되거든요. 75만원. 그럼 200배 가서 조정받을 수, 아니면 48만원, 7만원 돌파를 못하면 이것은 조정 들어갈 것이고, 근데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 주식을 팔 생각조차 하면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위에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손해 안 보려고 이익 났다가 하면 팔았다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따라가게 됩니다. 양극재가 일단 100배가 탄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음극재, 동박 이런 것도 시간 차지, 시간이 뒤에 앞서가지 뒤서가야지 실적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또 100배씩 다 탄생합니다. 이게 과거에 화장품 미국, 중국 수혜주도 그렇고 다 그 시대가 확실히 오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고 단순하게 지금 양극재, 음극재 30배 올라왔다가 이제 100배가 나왔으니까 30배 있던 주식들은 다시 가서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제 100배씩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사도 10배 난 주식이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예측이지만 지금 제가 예측한 대로, 실적이 나온다면 실적 평가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시가총액 132조입니다. LG 엔솔이. 그러면 지금보다 앞으로 성장이 10배 정도 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현재 주가보다 10배는 가야 되겠죠? 그럼 시가총액 이거 1000조 이상으로 할 걸로 2030년대 때 되면 앞으로 시간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제조업체는 공장 지어서 생산하고 판매해야 되니까 시간 걸립니다. 주가만 보지 말고 이것도 2030년대 때 가면 10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니까 앞으로도 뭐 7배, 5배는 나겠죠. 이런 생각 갖고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 갖고 장기를 하시는 종목들이다. 2차전지 소재나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 투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장기 투자 종목이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양극재가 올랐다면 그 다음으로는 음극재, 동박 이렇게 순서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현철님께서 보내주신 MK전자고요. 평 단가는 13,800원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MK전자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연이은 호재 소식 때문으로 보이는데 K칩스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왔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NK전자는 반도체 패키징 할 때 와이어, 묶는 거, 이런 본딩 와이어, 솔더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본딩용 와이어가 대다수 매출이죠. 본딩용 와이어는 그러면 반도체를 패키징을 많이 칩을 많이 해야만 매출이 많이 늘어나죠. 즉 전방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보시면 이렇게 매출이 늘었어요. 2021년 20 늘었죠. 근데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아요. 근데 이익이 별로 안 늘어요. 오히려 줄었죠, 작년에. 그만큼 마진이 적어졌다는 거죠. 저 업황이 가격도 내려가면 반도체 가격도 내려가고 하면서 같이 마진이 안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난번에 9월 달까지도 24%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진율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영업이익률이 한 11%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800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죠? 하지만 2차 전지 반도체 산업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에 21년도 8월 때 고점 나오죠. 그럼 아직까지 반도체가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고 업황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올해는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은 쉽지 않을 걸 보여요. 그래서 내년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는 이 가격을 뚫기가 어렵다. 그리고 과거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몇 배 오를 때 잘 나갔을 땐 기업도 아주 좋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올라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해야 될까.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지금 13,800원에 샀다. 오늘 아마 사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으로 장대 한번 있어 가다가 못 갔잖아요. 실패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죠. 살 게 아니라. 거래 실렸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 실린 거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되죠. 박스권. 붕괴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항선이 됩니다. 14,700원. 자, 그래서 저는 14,500원에 잠깐 반등하면 매도를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서 가면 한 16,000원 정도 올라가면 추가산, 그때는 위로 갈 수가 있거든. 그럼 그때 재매수 하더라도 지금은 반드시 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반도체 워낙 안 좋으면 같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구조적으로 어떤 기술력 진입 장비 높고 그런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 이런 시세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이 기업이 계속 실적이 잘 안 나왔은 꾸준히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는 어렵다. 올해 계속 작년부터 계속 반도체 하는데 반도체는 제가 2021년도 봄 전부터 보내서 2025년도 아니다 2023년도 되면 반도체 가격 반타작 난다 그래서 20년도 말부터 21년도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만큼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없어요. IT 수요부터 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고요. 반도체는 올해는 남은 것은 2차 전지밖에 없다.
태조 이방원 중에 태조 이방원에 이시만 살아남았다. 이게 23년도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주식은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단타적도 치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이라도 2차 전지 빼고 나머지 부품, IT 부품 이런 것은 쉽지 않다. 특별한 종목 빼고는. 그래서 이런 쪽은 빨리빨리 나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 의견 14,5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MK전자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슈 때문에 오르기는 했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다면 함께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시는 차원에서 반등 시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K전자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파파파박님께서 보내주신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단가는 21,500원이고요.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2.91% 상승 중에 있고요. 질문은 더 사도 될까요? 이 부분인데 ABL 바이오가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2월부터는 이제 면역 항암제 소식을 안고 오면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소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가 임상 소식을 그때 일상에 뭐 돌입을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온 바 있는데 앞으로를 더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요청해주신 대로 지금 더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은 전략인지도 평가해 주세요. 5%밖에 안 샀기 때문에 당연히 더 사도 되겠죠. 좋다면 5%살 바에 안 사야 됩니다. 주식은 20종목이잖아요. 다 현금 다 채우려면 100% 먹으려면 20종목을 100% 맞춰야 되는데요. 불가능하잖아요. 한 종목도 100% 못 먹는데 어떻게 20종목 사서 100%다 먹겠어요. 간단하죠. 이게 돈 버는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내 이 개미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적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장점이 한 종목을 타도 되고 100% 사도 되고 돈 빌려 사도 되고 아니면 50% 사도 되고 이게 장점. 언제든지 샀다가 팔 수도 있고요.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럼 장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럼 내가 그 기업을 잘 아는 기업을 비중을 기본적으로 30%는 사서 벌어야 되고 아주 좋은 기업이라면 바이오도 신약해서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한 20%나 아니면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천만 원 정도, 한 종목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요, 코스닥은. 그러면 바이오 이런 쪽은.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럼 한 1억 기준으로 분당 한 20% 정도 2천만 원 사가지고 있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바이오는. 그래 놓고 바닥에 있을 때 신약이나 여러 가지 개발이 가능성하면 기본적으로 100% 이상은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ABL 바이오는 플랫폼 기업 면역 관문이라든지 항암 관련된 거 대생 뇌질환도 그렇고 이쪽에 임상 결과도 기다리고 여러 가지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과거에 20년도 코로나 시대는 이런 기업들 수혜가 아니고 유전자 치료 이런 쪽이 진단 이런 게 수혜였고 이것은 수혜는 아니 HLB처럼 같이 수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지금부터 올해 정도 4월 이후부터는 암 관련된 바이오정들이 전체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진단 관리 이런 거 많이 빠졌다 싸지 말고 예를 들어 시즌 이런 거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신약 관련된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또 3만 원 또 내외를 돌파 시도를 할 걸 보여 재료가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요 바닥권이 증명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흑자 전환되고 여기 사면 되는 거야. 그러면 5%가 살 게 아니라 기본 10%는 사야 되죠, 최소 하고 이제 나중에 한 10% 정도 좀 더 확실할 때 랠리를 한다면 10% 더 사면 되죠. 그게 일본 기준으로 보면 랠리를 하려면 22,000원 이상 돼야 되는 거죠. 주봉 보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주봉으로 제가 10% 정도 매수했다가 갈 때는 초기에 추가 매수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3,200원 그리고 2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위로 뜰 때
여기 초창기에 24,000원 여기서 확 잡아줘야 되는 거죠. 주식을 요걸 기다리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 때 그냥 사고 팔고 해서 나오면 돼요. 이렇게 갈 때 사서 이렇게 가다가 엄봉중 그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를 모르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23,000원은 뭐 큰 이슈가 없으면, 호재 없으면 3,000원이고요. 추가 매수 뭐 10%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4,000원 이상 가면 추가 매수해서 한 3만 정도 보고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현재는 보유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ABL 바이오 현재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여기서 10%가량은 추가 매수해보는 거 괜찮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ABL 바이오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NC 소프트요. 네, NC소프트고요. 예.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41번 1,000원에 20%예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예. 이번에 뭐 아마존 게임즈랑 손잡는다 이 소식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계속 왔어요. 네,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문의를 주신 것 같고요. 우선은 언제 오를지가 궁금하신가요? 예? 언제 오를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못 들었네요, 잘.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저점이 어디까지 더 빠질지 어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점이 어디일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과 함께 전략 세워달라고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NC소프트 들고 와 주셨습니다.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바닥이 더 열렸다.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저점이 어느 정도 가격 구간일지도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NC소프트는 리니지 게임 1등주고, 뭐,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 또 쓰여. 근데 이 종목은 이미 모든, 모멘텀이 전부 반영되고 다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해서. 21년도 2월달 100만 원 갔죠. 그럼 이거 30만 원까지 빠져야 되죠. 70% 빠져야 하니까. 빠졌었죠, 여기에. 31만 8천 원. 근데 빠졌다고, 많이 빠졌다고 지금 사면 모멘텀이 신작 모멘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임은 훨씬 더 좋은 어떤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만 올라가게 됩니다. 주식은. 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하반기도. 그래서 저는 지금 손절 41만이니까 2만 원밖에 3만 원밖에 안 되죠. 이제 시청자분께서 어디가 저점이냐 이 물어보는 이유는 난 손절하기 싫다. 바닥에 가면 다시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비중도 20%예요. 맞죠? 굳이 지금 NC를 사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올해 실적도 나빠집니다. 보시면 나빠지죠. 컨센서스 보면 6% 줄고 매출도 안 늘어요. 신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작에 뭐 어디에 협작해서 큰 신작이 새로운 게 나와서 기존 신작을 뛰어넘는 게 거기 없어요. 모멘텀이. 그리고 과거에 2020년도에 8천억 정도 영업이익 났다가 이제 5천억으로 줄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반타작은 이상 나야 되는 주식이죠. 고점 대비. 이게 반영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30만 원대라면 일단 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시세가 그전에 다 반영돼 내려왔을 때 다시 가려면 새로운 상승 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가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주식이 8조 정도 되죠. 그러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는 없다. 만약에 장이 나쁘면 31만 8천도 깨질 수 있지만 요 35만 원 정도에서 30만 사이는 주로 바닥권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바닥을 저도 말씀드릴 수 없고 사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올라갈 어떤 근거가 있어야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2015년도 이 토마토 TV여서는 20만 원에서는 집 팔아서 사고 26만 원에서는 2조 6천, 2,600억 사도 5천억대까지 간다. 50만 원대. 38만 최소한 가고 그때 50만 원. 100만 원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계속 주장했어요. 그죠? 그런데 120만 원 목표까지.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반영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현재 구간에서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게임 관련해서 NC소프트까지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최병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최병은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또 종목 진단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함께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격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LG,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선택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올해 로봇 시장이 37조 규모를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2030년에는 그의 3배 가까이 되는 이 성장성이 돋보인다. 이러한 평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힘을 잇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 갑자기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연초 때부터 해서 삼성그룹이 이제 이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이끌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으로 해서 꾸준하게 정책에 대한 뉴스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관심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 와중에 좀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보신다면은 삼성이 투자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뉴일 로보틱스와 그리고 또 SPG 이와 같은 주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공장 자동화에 대한 로봇도 있지만은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단기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중요한 섹터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선택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SPG 이와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LG, 현대차, 그리고 삼성이 모두 다 이 로봇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크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또 LG전자에서도 로봇 사업에 조금 더 본격화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튀김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가칭이기는 하지만 이 튀김용 로봇이 이름이 튀봇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름도 정말 귀엽고 이제 로봇이 정말로 우리 생활에 잘 쓰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건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성장성이 도드라지는 만큼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 종목들 관련해서 의견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파고 TV님께서 보내주신 SJ그룹이고요. 24,400원에 7%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손실이 많을 것 같고요. 우리 절파고 TV님께서도 2만 원대에서 계속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종목 정리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SJ그룹 24,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15,000원까지 밀려난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으려면은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좀 기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SJ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여파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섬유 의료 관련된 종목들, 의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때는 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류 산업 안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절대 대장주가 되기 좀 어렵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가능하면은 반등치 매도 관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올라왔을 때는 18,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재차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올라온다라면은 18,000원 구간에서는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18,000원 구간대에서는 고민을 좀 해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반영해 보시면서 SJ그룹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댓글을 보니까 로봇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안성휴게소에서 로봇 커피가 있던데 라고 고독하구마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봇 중에서 커피 로봇은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봤던 것 같기는 해요. 좀 졸업할 때쯤에 대학교에도 이제 하나씩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 머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처럼 생긴 로봇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서 커피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맛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로 상용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흐름 자체가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배달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정말로 우리 세계에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 반 두려움 반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게이시텍입니다. 네, KC텍이고요. 평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23,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아, 손실이 많이 나셨겠어요. 네네.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부분을 가장 해결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추매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그냥 뭐 가져가야 될지,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이거를 손절을 하기에는, 네. 회사 자체가 뭐 부채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손절할 종목은 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돼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손절하실 생각은 없고요.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이걸 추가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 말고 좀 더 보유를 해야 할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은 캐시텍 이 기업 자체가 사실은 우량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을 조금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렵다는 반도체 업황도 이제는 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바닥권에 있는 위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주요 이 밸류체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 KC텍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바뀌었을 때 꼭 소외될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는 사실은 예상하셨던 것처럼 추가 매수의 자리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6,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욕심을 좀 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장기 이평선들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걱정보다는 가능한 이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주가를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욕심을 내본다면 16,000원 이하에서 좀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위치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단가 좀 낮추시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전략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뭐 좀 하나 물어봐도 또 되겠습니까, 추가로? 저희가 지금 종목 진단이 많이 밀려 있어서 혹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KC텍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저에게 최애 커피가 뭐냐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저의 최애 커피는 댓글에다가 쓰다가 말았는데,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 좀 여유로울 때 진짜 커피 한 잔 하고 싶을 때는 바닐라 라떼를 가장 좋아합니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지만 가장 많이 먹는 건 공교롭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이게 저의 결론이 되겠네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왕눈이님께서 보내주신 첨보입니다. 첨보 23만 9천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23만 9천 원인데 지금은 23만 3천 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첨보가 최근에 리포트 내용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뭐 실적이 나쁠 거다,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런 소식과 함께 급락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잘 가다 보니까 그래도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첨보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화려한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그 비해서 이제 첨보가 큰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 주력에 대한 이 고객사가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쉽게 좀 역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충분히 지난해 대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라온다라면은 박스권이 예상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했을 때는 27만 원 라인 때까지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하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1만 원이라든지 20만 원 초반대까지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저가 매수세가 동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 그대로 끌고 가시는 전략. 올라온다라면은 27만 원 라인대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유해보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첨보, 2차전지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괜히 부진한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종목을 선택했을까, 더 잘 가는 종목 선택할 걸, 이런 후회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후회하거나 걱정하시기보다는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보면서 보유해보시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첨보와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댓글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얼주가 미나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얼주가파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추위를 정말 많이 타서 조금만 추우면 바로 뜨거운 아메리카노로 갈아타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얼주가까지는 아니지만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는 점, 그게 팩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건 카페인이 별로 세지가 않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자주 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커피를 더 좋아하시는지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살짝 불안정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전화 연결로 진단해 볼 종목이 뭔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세아 특수강이고요. 네, 비중은 10%고 20,580원이요. 20,580원이요. 네네. 조금 밀렸네요. 이게 조금 오래됐어요. 좀 불타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근데 손절하긴 또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은 그러면 어떻게 해보는 게 가장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세아 특수강입니다. 오랫동안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가 오늘은 오르지만 이 추세 자체는 하향 추세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을 갖고 계셨다가 최근에 스페이스 X발 이슈가 나왔을 때 이때 좀 종목 비중 관리라든지 단가 조절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그때 움직였던 변동성에 대해서 당분간은 다시 회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은 세아그룹 전반적으로 모두 다 동반 하락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큰 거래량들이 유입이 변동성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올라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의 재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아투수광이라든지 세아그룹 전반적으로 했을 때요. 이 북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 북미에 대한 사업 역량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전해진다라면은 상당히 좀 이 반사적인 이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인프라 투자, 건설 재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은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매수가 회복을 좀 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대에서 비중 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온다라면은 18,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했을 때는 18,000원대 보시고요. 2차 가격대는 22,000원 정도. 네, 이와 같이 좀 단계적으로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반적인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선은 이 가격 구간도 두 가지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두 가지 부분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재정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세아텍스강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보르테님께서 보내주신 HMM이고요. 34,034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HMM 오늘도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26% 오르고 있고요. 다만 이 평단가에 비해서는 앞자리가 달라졌거든요. 34,000원 구간에 샀는데 현재는 24,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HMM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의 업황뿐만 아니라 매각 이슈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이 종목에 대한 뉴스를 기다려 본다라면은 무역 재개라든지 이와 같은 해운 산업에 대한 영향률보다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지만 이 종목에서 좀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은 손절하기도 너무 힘든 구간이다 보니까 손절 이야기를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일단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와서 2만 원 선 라인대를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정리는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올라온다면은 24,000원 라인대, 이와 같은 구간 안에서의 박스권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만약에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가지고 주가에 대한 급변동이 나온다. 그때는 꼭 필히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이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연출된다라면은 27,000원 라인대에서도 상당한 좀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격적으로 의미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대응으로 본다라면은 종목은 24,000원, 그리고 상단에서 이슈적인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면 27,000원 라인대에서 고민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매각 이슈가 중요한 종목이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가지 가격 구간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MM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종목 더 빠르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언지팡님께서 보내주신 진성T이시고요. 11,700원에 4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40%로 현재 보유 비중이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요. 우선은 11,000원 구간에 진입을 하셨으니까 최근에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T 씨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진성T 씨는 현재 위치에서는 좀 보유하자라고 의견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에 대한 이 설명 드렸을 때 북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도 좀 반사적인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재건에 대한 이슈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으로 지금 이 위치에서는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올라온다라면은 13,000원, 14,000원 라인대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재건 이슈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재건 이슈가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터졌을 때를 기다려 보면서 현재는 보유해보자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와글님께서 보내주신 동진세미캠이고요. 33,300원을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물 탔는데 언제 올라갈까요? 유유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오늘은 1.35% 오르고 있고요. 3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신히 3만원 구간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만원이 깨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언제 올라갈까요? 네, 최근에 이제 단기 악재가 좀 출현이 되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안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될까봐 좀 이 종목은 좀, 반사 하락이 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일본에서 수출 규제 품목이 다시 수출 재개가 되더라도, 기존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주요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기업들에 대한 라인 공급이 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뭐 일본에 대한 소재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 크게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뭐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을 안에서 그동안에 오히려 수출 규제의 반사 이익을 받았던 이 종목이 지금은 악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2차 전지 뭐 향후 이제 새로운 소재에 대한 국면까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완화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이 된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는 좀 홀딩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매수가 회복까지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으로 매수가 회복까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보유해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꿀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서 오후장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서서 제가 안내해 드렸던 이 QR코드 찍고 가는 이 강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